그다음 이제 5대 성격 특성에서 지금까지 외향성이랑 신경성 살펴봤고 개방성으로 넘어갈게요. 개방성이라는 게 사실 5대 성격 특성 그 빅5 중에서 제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MBTI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워졌어. 이게 개방성이 높으면은 N이 보통 나오고, 낮으면 S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게 N이랑 S를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맞아요. 직관적으로 딱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낯설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연관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인데. 벌써 어려워.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낯설고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말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부족해. 맞아요. 그걸로는. 그리고 또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성격 특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는 어떤 문화예술적인 교양이라던가 그런 감수성 감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되게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이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거를 많이 접하고 자란 사람 중에서도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기회가 없었으나 사실 기회만 된다면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NS의 설명도 굉장히 좀 와닿는데, 보면은 N들은 직관, 미래, 가능성, 아이디어를 중요시하고 나무보다 숲을 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감각형은 경험과 현재와 사실을 중시하고 숲보다 나무를 보고 뭐 추수하는 사람이다. 요런 설명도 맞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진짜 현실적인 거 있죠? 먹고 사는 거,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이외의 것,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예술적이고 요런 세 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는 개방성이 완전 극상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저 높은 나왔어요, 저도. 근데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진짜 관심 없어요.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 약간 그 가장 좀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그 했던 문구가 먹고 사는 맞아요. 것. 거기서 약간 확 내가 하는 것 중에 쓸데없는 게 얼마나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N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이제 현실적인 걸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관심사? 그쵸.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거 제가 검사하면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검사지론 개방성 완전 거의 최상위 완전 만점이 나오는데, 그리고 N이랑 S랑 이 MBTI 검사로 해서 보면은 이제 저도 확실하게 N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S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신경성이나 내가 볼 때 외향성처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N은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또 개방성이 되게 높단 말이야. 맞아요. 얘도 애매해요. 좀 그래요. 네, 저도 약간 그러니까 그 S들이랑 S 얘기에도 딱히 그 거리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테스트 보면은 이것도 저도 그 극상이죠, 높음이니까 그 나왔는데 MBTI를 했을 때는 오히려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막 3대7, 4대6 막 이 정도로 나오길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좀 부족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 선배들도 이제 물어봤죠. 나 왜 이렇게 나오냐? 개방성 높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현실적인 감각? 그래서 이게 진짜 MBTI랑 빅5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딱 그 사례가 되는 게, 여기서는 개방성은 높거나 낮거나예요. 그 빅5에서는. 그래서 높은 사람이 N이 나오고 낮은 사람이 S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맞아. 근데 N이랑 S만 놓고 보면은 비율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냥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N에 대한 관심이 있고 S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개방성 자체를 측정해 보면은 저보다 높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부분에 감각적인 부분이죠. 그건 진짜 만질 수 있는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그런 거에 관심이 정말 없어. 정말 어떤 그런 이론과 개념의 세계 말고는 관심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N 비율이 저보다 높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야. 굳이 따지자면은 S야. 그렇다고는 해도 개방성은 또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두 가지 개념이 있고, 맞아. 네, 거기에 따른 비율적으로. 비율? 맞아요. 개방성은 개방성이고, 음. 현실적인 거에 대한 감각은 감각이고, 음. 뭐 이게 뭐 높은 사람은 문화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사회규범이나 통념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낯선 개념을 불편 없이 받아들인다. 이거에 비해서 이 개방성 낮은 사람은 실용적이고 보수적이고 질서를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N이랑 S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게 N이랑 S가 대체로 이런 거는 맞아. 근데 약간 S는 감각형이고 N은 직관형이잖아요. 그래서 S들은 이 진짜 어떤 감각들 맛있는 거, 예쁜 거, 편안한 거 요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되게 발달해 있어, 감각이. 근데 은비가 좀 그런 거가 많이 발달해 있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쪽으로도 그렇게 감각이 발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물질적인 것도 그쵸.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이, 왜냐면 저도 이제 8번이기도 하고 음. 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이겨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 근데 그게 또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 개방성과는 완전 다른 내용으로 맞아요.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둘이 반드시 그렇게 배타적인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빅5에서의 개방성에, 그러니까 요거 되게 미묘한 개념인데 요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N이랑 S랑은 조금 다른 게 정확하게 개방성이 무슨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거랑 연관 짓는 능력이 뛰어난 게 개방성이 높은 거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제가 개방성이 되게 극상이니까 어떠냐면 저 같은 사람은 역사를 전공을 했다가 소설가가 되었다가 그리고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게 되게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는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 저도 요거 많이 느껴요. 그쵸. 근데 이게 S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잡다하고 너무 뜬금없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지적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버님 S. 네, 우리 아빠도 S. 우리 아빠도 사실 걱정 많이 했을 거야. 예, 그죠. 이게 S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뜬금없는 거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측면이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 난 이거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공부했다가도 역사에서 보면은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인 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심리학적으로도 되게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그런 내면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맞아. 역사는 역사에 공부하고 학문은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 이거 심리학에서의 트라우마랑 집단적인 트라우마랑 되게 비슷하네? 역사적인 트라우마랑? 이게 얘기한 어디서 이것도 딴 데서 본 거야. 융의 집단 무의식이 이런 건가 봐.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풀어낸 것들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는 또 찾아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찾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빅5랑 MBTI 같은 것도 따로따로 배웠지만 이게 이 얘기네? 그렇다고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그럼 뭐가 같은 거고 뭐가 다른 건지 찾아볼까? 등등등등 그 사이에서 저도 좀 감각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막 진짜 예쁘게 입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색깔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퍼스널 컬러 보다 보면 이거 애니어그램이랑 되게 원리가 비슷하네? 사주를 봐도 이거 애니어그램이랑 비슷하네? 그 비슷한 것들을 되게 잘 찾아내, 개념적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S들은요, S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방성이 낮다라고 하자. 이거 현실적인 감각에 발달한 거랑 또 다른 문제야. 역사는 역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개념이 이제 구분 짓는 게 필요하니까.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생각하고 저건 저거대로 생각하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 연결하면은 이게 무슨 쓰레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이거를 연관을 지어야지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독창적이니까 좋기만 하면은 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도 많고 왜 S들도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게 독창적이라서 좋은데 그게 뭐 쓸데없는 일을 하게 돼서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심해지잖아? 그럼 이게 조현병이 되는 거래요. 아, 그- 현실과의 괴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현병의 증상을 보잖아? 그러니까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조현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개방성이 높대요. 신기하다. 그 조현병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말이 너무 나쁜 어감을 준다고 해서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발병하기 시작할 때 증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전혀 없는 건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희한한 망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개방성이 높아지면은 약간 그런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러면서 약간 또 이게 이상한 생각, 뭐 이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없어요? 나는 있는데 이 개방성 너무 높은 사람 되게 어렸을 적에 갑자기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 내가 나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내가 그런 아닌 거. 존재가 될 수가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몸에 갇혀 있을 거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멍해지면서 모든 게 다 비현실적이 되는 거야. 꿈 같아지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 것들이 꿈 같은 거야. 맞아. 그리고 약간 이게 그 왜 나 통속이나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것처럼. 그런 기분 들고 있어. 저 지금 나 지금 약간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래. 나 은비 맞나? 막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이 어. 과연 김연경인가? 무슨 뭔 이상한 소린가 싶을 거야. 아니 지금 막 눈 마주치면서 약간 뭐지 오! 여기? 제가 사실은 외계인이고 나 여기 갑자기 앉아있는 게 그쵸? 이런 게 있어. 아 맞아요. 이게 개방성 높은 사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게 분열이 되면서 조현병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로운 세계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합리적인 물질적인 선에서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 있잖아요. 언어가 다른 S들과 약간 언어가 다른 느낌? 맞아요. 그런 거에 관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조현병으로 가기 전에 증상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종교라든지 그런 세계에 갑자기 관심이 급 증가한대요. 그런 거에 관심 있다고 조현병이 된다는 건 아닌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좀 개방성이 높고 좀 엉뚱한 사람이 조현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증상이 그런 신비로운 거에 갑자기 확 꽂힌다는 거야.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파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심이 있어서 파는 거랑 조현병이 되면서 파는 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멘탈이 뜨는 거네요. 멘탈이 점점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N이 높은 그러니까 개방성 높고 이런 사람들이 최면도 더 잘 걸려. 왜냐하면 이 S들이 최면 되게 잘 안 걸린대요. 이 개방성 낮은 사람들. 왜냐하면 최면 걸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쳐보세요. 뭘 쳐? 지금 그딴 게 어딨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니 우리 방금 조현병 얘기하면서 그치. 붕 떴는데 그렇게 그치. 최면이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 그 내면의 그 의식적인 힘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야. 그래서 과몰입을 잘해. 앤들이 과몰입을 잘하고 제가 그리고 과몰입 빼면 시체죠. 그쵸? 저희 코스프레 하고 막 나 있잖아. 나 사실은 개방성 되게 높고 나 완전 싼 N인데 이 친구가 나 그렇게 N인 거 몰랐대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또 TJ다 보니까 맞아요. TJ다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지 않고 과몰입했다가도 일단 T를 잘 안 내. 5번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 현실적인 5번 특유의 좀 현실을 직시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슬램덩크 보라 그랬더니 한밤중에 윤대엽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서 나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티를 내니까 내가 아는 저는 거지. 동네방네 모두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걸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맞아. 있어서 나 이걸 참을 수 없다. 막 스토리에도 올리면서 막 진짜 과몰입하고. 내가 갑자기 윤대엽 때문에 근데 난 너무 100% 이해하거든? 근데 나도 누군가 때문에 되게 말도 안 되게 잠 못 잘 때 있는데 나는 그냥 그걸 얘기를 안 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을 거잖아. 얘기하고 맞아요. 싶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내 5번 성격 때문인 거고 혼자 그냥 좋아하고 말고 과몰입해도 그냥 혼자 과몰입.
전 아니거든요. 저는 왜 그랬잖아요. 왕자의 게임 저 친한 친구들한테 제가 과몰입하고 한창 봤을 때 이거 안 보면 너네랑 겸상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 그럴 정도로 8번이라 그런 예, 다 거고. 멱살 그러니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자기 영역을 이렇게 넓히려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네. 8번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난 또 TJ가 있다 보니까 여기 내가 너무 과몰입하고 있네 이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5번이기도 하고 아, 빨리 나와야 되겠다. 망상도 왜냐 어렸을 때는 이런 망상에서 엄청 했는데 이제 지금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할 일 있으니까 빠져나오자 하는데 솔직히 과몰입을 진짜 잘해.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왕자의 게임 보고 나 진짜 그 스타니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진짜 그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기분 안 좋을 리가 10년 전에 끝난 드라마고 이거 어차피 다 가짜잖아. 대본이고 가짜잖아.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도라이 같고 내가 너무 근데 진짜 계속 그게 생각이다. 나도 모르게. 뭔지 알아요. 저는 그 끝났을 때 그랬어요. 끝났을 때 이제 저는 그거를 그 실시간은 아니지만 시즌 1 할 때 1 보기 시작해가지고 8 할 때 끝났으니까 그 끝나고 그 허함? 약간 마치 그 프렌즈 끝났을 때 모던 패밀리 끝났을 때 그런 것처럼. 근데 결말이 마음에 안 들면 더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 슬램덩크 끝났을 때 인생 하직할 뻔했어 진짜. 나 계속 때. 하루 종일 뭘 해도 막 발라먹을 있어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마틴 가는 거야. 그리고 왜 그게 내가 그렇게 막 심한지 몰랐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그냥 오늘 몇 시에 뭐 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 또 완전 TJ니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맞아. 전 안 하거든요. 그렇지. FP는 잘 못해. 그렇게 되면. 그냥 아예 그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몰라 그냥 술이나 먹고 말아.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하루를 버리고 이러기도 하는데 절대 시간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 정도의 과몰입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진짜 심해 과몰입.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보면은 이제 개방성이 그래서 약간 지능이랑 관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약간 관계 있대요. 물론 지능이 높다고 해서 개방성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약간의 그 양적인 그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언어 능력이랑 특히 살짝 비례한다고 해요.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요런 경향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저기 나의 지능 안녕하니? 이렇게 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게 왜냐면 이게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정확하게 감각 언어로 나오지 않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그걸 표현을 또 해내려고 하다 보면 좀 비유도 많이 하게 되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창조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어휘력이 되게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보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휘력이 좀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딱히 필요가 없잖아 진짜. 그렇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친화성 가볼게요. F냐 T냐. 이것도 또한 이거는 이제 친화성 자체는 5대 성격 특성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읽고 공감하는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고 이게 높은 사람이 보통 F가 나오고 낮은 사람이 T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화성 자체도 되게 낮고 T가 어떻게 해도 완전 T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고민할 그게 없는데 은비가 또 중간이어가지고 맞아요. 중하 나오더라고요. 친화성이. 네, 이것도 중간 정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읽어보면 이 높은 사람의 설명에 되게 맞아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 잘 믿고 우호적, 잘 어울리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대신에 이제 좀 인간관계나 감정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 이제 다 맞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서 약간 그게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다 보니까 공감 테스트 이런 걸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내가 과연 찐 F인가? 그러니까 완전 F는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F는 아니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야, 너 T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가끔 T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T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F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많기는 한데 근데 저도 결론은 아니다 F인데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보니까 이 친화성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전에 얘기했었는데 5대 성격 특성 할 때 친화성 공감 능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로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남에게 잘 해주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남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 의지지, 능력이라기보다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달라서 남의 마음을 읽지는 못해도 되도록이면 남의 마음을 맞춰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마음은 잘 읽지만 굳이 맞춰주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왜 보면은 공감 능력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자폐랑 사이코패스인데, 자폐는 읽는 능력은 매우 떨어지나 자폐들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그게 안 돼서 힘들어서 그렇지 맞춰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아예 공감 능력 없는 사이코패스도 있으나 읽어도 오히려 이용하면 이용했지 남한테 우호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 쪽인데, 저는 완전 자폐 쪽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읽지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좀 남을 알게 되면 우호적인 편인데, 여기는 전 싸패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거 공감력 점수 테스트 서로 이제 해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둘 다 낮게 나오고 비등비등하게 낮게 나왔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오늘 우린 되게 다른데, 그리고 저는 F고 T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대체 어디에서 오는 차이인가 했는데, 이제 그 공감 능력이 낮은, 그 자폐형으로 낮은 거, 그 싸패형으로 낮은 거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느껴지기는 느껴지는 네, 되게 거지. 많이 그 감지를 하고, 그 저 자체도 F기도 해서 그게 중요한데, 근데 저 사람에게 맞춰줄 의향이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한테 뭐 A라는 답안을 듣고 싶어 하는 게 티가 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럼 A라는 답안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피해가요. 내가 왜 네가 A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T라고 사실 자기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오히려 약간 선택적. T들 엄청 억울해하는 부분이지. 엄청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그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정말 감정적으로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노력해서 맞춰주려는 그 T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랑 비슷한 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우호성이라고, 거긴 친화성 이름이 우호성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되게 평균보다 높게 나온 거야, 오히려. 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러고서는 그 하위 영역을 봤거든요. 하위 영역에 겸손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겸손하지도 않고. 신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구성하는 게 다른데, 여기서 원래 5대 성격 특성에서 제가 얘기하는, 또는 MBTI에서 T랑 F 이런 부분도 무슨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 신뢰를 지키고 이런 거 빼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공감 능력이 이 느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떠냐 하면은 저는 진짜 남의 마음을 진짜 못 읽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한테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 순간적으로 캐치가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AI가 진짜 인간 마음 읽으려고, AI가 나보다 날 거야 진짜. 요즘 AI는 나보다 날 거야. 데이터 입력시켜서 그게 낫지. 진짜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되고 계속 논리적인 판단만 하게 되고 계속 만말만 하게 돼요. 얘네가 원하는 건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근데 지금도 되게 많이 노력하지만 분위기 못 읽고 만말 딱 했다가 너무 또 실수했다, 또 나중에 막 사과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진짜 로봇이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나는 남 괴롭히지는 않아. 이게 좀 괴롭히죠. 아, 진짜 여기서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괴롭히는 재미에 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가, 물론 이게 괴롭히는 것도 이게 8번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이게 왜 괴롭히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 그것도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잖아.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없으시다는 거죠. 없어요. 그리고 나는 싫은 사람도 굳이 괴롭히진 않아. 싫은 사람이면 더욱더 괴롭혀야 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어도 좋아서 괴롭혀야 하고. 근데 그게 좀 놀리는 재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집에서도 왜 그 다 장형이니까 서로 놀리고, 이렇게 아빠도 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을. 그럴 때 되게 애정을 많이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욕구가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 진짜 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쵸. 그러다 조심해야죠. 보면은 진짜 자기는 재밌다고 하는 건데 당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아니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굳이 그런 게 없어. 물론 나도 이제 좀 친한 사이에 장난 삼아서 괴롭히고 우리 귀여운 애기들 괴롭히고 좀 갈구고 이런 건 있으나 나는 그렇게 괴롭히는 거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이제 싫은 소리는 진짜 잘해요. 반대. 저는 싫은 소리 못하고 그쵸. 괴롭히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괴롭히려는 그런 거잖아. 근데 저는 싫은 소리는 진짜 잘하고 내가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소리 못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오히려 타격이 스스로 덜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최대한 그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 놀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싫은 소리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진짜 얘도 아니다 싶은 부분이니까 그 말을 오히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소리를 진짜 잘해. 그래가지고 나는 딱히 감정 실어서 하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진짜 저 이것 때문에 빡쳤다라고 생각이 되면 물론 감정 섞여서 말하면 더 빡치긴 하겠지만 그거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되게 불편하구나 싶은데 근데 오히려 그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냉혹하게 내가 너무 싫은 소리를 잘하는 거야. 근데 나는 딱히 감정 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어느 날 우리 남편 완전 F지. 아니 본인도 근데 남 몰리고 싫은 소리도 솔직히 되게 잘하거든. 되게 까칠한. 그 형부는 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괴롭히기도 잘 괴롭히고. 맞아요. 싫은 소리도 자기 하려면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갈궈야지, 놀려야지 이거지. F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이 정도 타격을 받는다 너무 잘 알아. 근데 난 아예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좀 잔소리를 하거든요. 미쳐버린 제가 제이여가지고 우리 남편도 제이인데 이 뒤에 제이 할 건데요. 이것도 왕제이. 다 내가 왕제이라 이게 아무리 제이라고 해도 내 눈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한단 말이야. 뭐 분리수거 똑바로 못하냐 등등등 얘기를 하면은 얘가 자기는 진짜 남자였어가지고 군대 갔으면 후임 꽤나 올렸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내가 뭐 그때 뭐 되게 심한 얘기 한 것도 없고 그랬더니 와 진짜 무섭게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뭐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이 친화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더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제가 F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오히려 약간 그 공감 능력 낮음이 되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도 내가 진짜 위로를 너무 못하겠다. 분명히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또 상담처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진짜 찐 F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얘기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답처럼 있어도 그 내뱉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친구들한테 막 상담도 했어요. 나는 내가 위로를 너무 못 해주는 게 콤플렉스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위로는 사실 누구한테나 힘든 부분이기는 해.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것도 진짜 되게 다른 게 어쨌든 여기는 F가 저보다 높고 어쨌든 느끼는 F니까. 부분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오히려 차이야. 뭐냐면 F들은 본인들이 공감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 사실은 평소에.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야 저거 가지고 저렇게 징징댈 일이 아닌데? 여기서 벌써 판단이 딱 서버리는 건데 저는 아예 F가 되게 낮아서 저는 그냥 남의 마음은 아예 내가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해요. 진짜. 그런가 보다. 그게 뭐야? 진짜. 인간의 감정은 내가 어차피 몰라. 내가 공감되는 그런 힘든 부분은 어차피 별로 없어. 그게 어렸을 때부터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내가 뭐 우리 남편도 그렇고 F들이 오히려 평소에 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공감 안 되는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그죠. 천해져.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뭔가 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게 도저히 아닌 것 같으니 내가 이입을 해줄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건데 그리고 약간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T의 스트레스랑 F의 스트레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력이 비슷하게 떨어졌을 때. 맞아요. 저는 왜냐면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지금 제가 감정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평소에 제가 F라면 쟤도 내가 F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너무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게 되잖아요. 본인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냉혹하게 쳐내는 게 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인성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난 쓰레기였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자괴를 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네. 이렇게까지 오진 않잖아요. 사고가 약간 내가 이해를 또 못했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복합적으로 상황을 보는 건 F야. T들은 그게 그냥 잘 안 되고, 그리고 T들은 진짜 이게 T랑 F의 제일 큰 차이는 T는 신경 꺼야지 되는 부분에 신경을 끌 수가 있어. 부러워요. 근데 신경 써야지 되는 부분까지 신경이 마음대로 안 써지니까 그게 문제기는 한데, 그러니까 T는 딱 내가 이 사람 신경 써야지 되겠다라는 사람만 신경을 딱 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얘는 뭐 나한테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 얘 알바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딱 신경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할 수가 있어. T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산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얘 잘해주기로 했으면은 얘한테 이제 뭐 우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다른 인간들 완전 쌩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더 잘 커버가 되는 거야. 근데 F들은 이것저것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다 쌩깔 수 없는 부분이고, 그쵸. 또 나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F는 F다. F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둘 다 4번이니까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누구 한 명이 자본이고 이러면 뭔가 좀 맞아, 비교가 안 또 되는데. 다르지. 상황이 다른데.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얘기도 해. 나 써먹은 얘기 있잖아. 그 F 친구한테 먼저 전화하고 나한테 자, F와 T 친구 활용법. 저 몰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성실성 나오겠지만, 성실성이 극히 낮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약간 뭔가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으니까 더 그랬던 것도 맞아.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무튼, 제가 뭔가 이제 큰 일이 있었어서, 되게 딱 당시에 제 마음을 다독여야겠는 거예요. 가뜩이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이제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약간 자괴감과 내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서 벌어졌던 이제 날린 기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처음에 전화를 건 게 처음에 2번 ESFP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친구는 무조건 어구 고생했어. 어구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는 완전 F가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여서 제일 친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 걸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전화 받지 않았던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완전 F였어요. 그러고 이제 이해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가 감정을 다독이는 게 더 먼저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러고 그 친구랑 통화를 한바탕 하고 또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나의 잘못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괴로 빠지지 않기 위해 그 F 친구가 잡아준 거고 괜찮다 저쩌고 이제 다음에 이러면 되지 이러면서 해주고 제가 또 되게 홀린 듯이 선배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통화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때 거의 첫 통화였어요. 그래 전화는 사실 잘 안 해. 내가 워낙 전화를 안 해서 문자를 많이 했지. 근데 그때 진짜 그 눈물이 약간 다 마르고 좀 바삭바삭한 얼굴로 전화를 걸었는데 딱 그러게 왜 그랬어 먼저 나왔어야지. 아니 나는 이제 상황을 그렇게 내곡하게 말한 건 아니었고 나도 너무 어이없는 나에게 그렇게 되는 거지. 너무 이제 큰일이라는데 내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야 미쳤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약간 나는 야 너 진짜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얘기를 했더니 난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나? 맞아요. 그래서 너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다 앞으로 이거를 교훈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해라. 또 미래까지 딱 지금 이거를 고쳐야 그 다음에 더 큰 너에게 더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거를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딱 이렇게 냉혹하게. 근데 그걸 또 약간 되게 하면서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그 순서로 전화를 했다는 게 너무 용하잖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첫 타자로 선배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상황에서 일단 그렇지. 나를 지금 진정을 시켜야겠으니까 나를 따사롭게 말로라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달려갔다가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하고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그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갑자기 나왔을 때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게
너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선배는 얘가 9번 날개구나 또 이러고 했었다는 게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그때도 내가 또 끊고 되게 후회했어. 먼저 이렇게 다독거려 줄 걸 이렇게 아니야 생각을 이미 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독거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나도 웬만하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일단 감정 다독거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이거는 진짜 내가 찐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얘 이렇게 인생 살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단도리를 쳐야 되겠다 싶은 거야. 얘를 제 생각하는 잘못이었기 마음에서는.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이제 성실성인데요. 5대 성격 특성에서 이 성실성은 충동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가에 이제 관한 영역이고 이게 이제 높으면은 MBTI에서 J 나오고 낮으면은 P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근데 호환이 되게 잘 돼. 이거는 네 그죠? 그렇죠. 명확한 명확하죠. 부분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것도 뭐 5대 성격 특성 배우면은 그렇게 빅5 배우면 그게 나오는데 뭐 이름이 성실성이나 아니면 질서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충동 조절 능력이니까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P랑 J가 이제 사람들이 MBTI 많이 알면서 P랑 J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네. 반드시 J가 좋은 게 아니고 P는 P 나름의 그 장점이 있고 맞아요. 강점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다가 하면 되게 욕처럼 들리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좀 임무 완수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P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지. 이들의 열심히 반론과 좀 이제 잘 나가는 P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래. 그냥 특성이 다른 거구나. 맞아.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P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되게 J거든요. 저 얼마나 J냐 하면은 뭐 당연히 테스트 했을 때 당연히 거의 만점이 나오고 이거 그 카카오 가치에서 했을 때는 88점이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보다 30점 높고 그리고 뭐 PJ 이거 검사하면은 저는 P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J 하나도 안 J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오히려 카카오 거기서는 조금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왜냐면 제가 완전히 박살난 P인데 거기서는 뭔가 척도가 달랐겠죠. 그렇지. 아니 뭐 이제 성취 막 이런 게 또 J로 들어가고 맞아. 네,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나는 생각보다 낮게 나온 거야. 나 이거 평균보다 30점밖에 많이 안 나왔으면 근데 거기 그런 성취 의욕 이런 거를 또 거기는 성실성에 갖다 놨더라고. 전 완전 성취 의욕 뿜뿜이라서. 그치. 내가 성취 의욕이 없잖아. 그럼 P들은 사실 성취를 안 하고 싶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 왜 내가 풀배터리 해봤다고 했잖아. 검사. 거기서도 이 성실성 쪽에다가 근데 그런 척도에다가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를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거를 성실성으로 놓는 거야. 근데 나 그런 거 없거든. 그건 오히려 제가 더 있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의욕이. 왜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성취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의욕 자체가 되게 낮아서. 성분일 수도 있고 난 그게 외향성이랑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장형도 장형 그 자체가 그럴 수도 현실을 있겠다. 바꾸면서 현실을 되게 이제 나의 맞아요. 의지대로 맞아요. 바꾸고 싶어하는 성질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5번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게 차라리 그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치. 피해같이 저는 약간 차라리 박치기해서 쟤네를 부순 다음에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지만 굉장히 피거든요. 그치. 근데 제가 저는 이거는 보면은 저는 성실성 진짜 심하게 높고 심하게 낮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심지어 내가 MBTI 초반에 20대 초반에 이거 대충 그때도 뭐 이제 한바탕 유행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예전에 그리고 나 방송 예전에 했던 거 이 어느 별에서 나를 ISTP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 잘못 얘기한 건데 근데 그거는 S랑 N은 내가 아예 헷갈린 거고 N인데 그냥 그 두 개를 헷갈린 거야 그냥. 근데 P는 그때 내가 P인 줄 알았어. 대체 어쩌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다가 누가 작가님 INTJ 같은데요? 이렇게 써놨어. 어떤 고마운 분이. 심지어 또 되게 스테레오타입 INTJ에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N이랑 S는 내가 그냥 그 순간 헷갈린 거고 J랑 P는 내가 P라고 착각을 했는데 내가 P라고 착각한 사연이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인 게 중요하냐면 나는 미친 J인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미쳐버린 J예요. 엄마, 아빠, 나, 내 동생 다 싹 J야. 그런데
아빠랑 내 동생은 외향이야. 이야. 의욕이 뿜뿜하고 에너지 자체도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ES. 야, 내 동생은 FJ, 우리 아빠는 TJ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INFJ야. 근데 우리 엄마는 신경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외향성도 낮고, 신경성도 낮은 J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굉장히 저는 혼자 하면 뭐든지 다 계획하고 정확하게 하고, 저 진짜 신뢰의 아이콘이거든요? 나 또 사회적 본능 아니야.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그냥 나랑 논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다 프리패스야. 진짜로. 뭐 외박 금지 어쩌고저쩌고 해도 현경이네 집에서 자. 우리 노는데 현경이 있어. 이러면은 부모님이 현경이 바꿔봐. 이런 다음에 제가 전화 받으면은 그럼 돼. 다 프리패스 완전. 그리고 난 한 번도 일탈을 해본 적이 없고. 딱 그 바른 아이콘.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변수 없음이네요. 변수가 없어 나는. 진짜 제가 뭐 진짜 학교 중간에 탈학교 하려고도 했었는데 5번에서 4번 날개 사회적 본능이라 이런 학벌 사회 옳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학교를 중간에 중퇴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결석이나 지각은 절대 안 해. 이게 저랑 굉장히 다르죠. 그죠? 저는 학교 좋은 데 가고 싶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지각해.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지각과 결석과 그냥 안 가고 학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해야지 되면 하는 사람인데 대신에 나는 외향성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나 내 동생 같은 사람은 의욕도 있는 제이니까 이거를 하려고 맨날 되게 부산하고 되게 난리치고 딱딱딱 맞춰서 왜냐면 하고 싶은 일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다 제이로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둘 다 승질이 진짜 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행 같이 가셨다가 개빡세 뒤져요. 제 동생이랑 여행 토할 가면. 뻔했다고. 토했어. 저만 토한 게 아니에요. 걔랑 여행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해요. 저 저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또 아이지만 신경성이 높아. 그럼 이게 똑같은 제이라도 신경성이 높으면은 제이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잖아.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가 생각보다 제이지만 되게 피들이랑도 잘 놀아요. 맞아요. 그게 신경성 낮아서구나. 맞아. 신경성 왜냐면 낮아서. 이게 계획을 분명히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틀어졌을 때 막 화를 보통 제이들은 초기화구나. 그걸 되게 싫어하고 거부감을 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는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거 말고 이거 할까 하면은 그래? 그래 맘대로 뭐 이런 편이어서. 그쵸. 그리고 계획도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게 안 짜. 왜냐면 계획을 빡빡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기준이 두 가지야. 외양. 다 해야 돼. 맞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왜 제이니까. 아니면은 걱정이 많아. 미리 안 정해놓고 가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둘 다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느낄 때는 나 빼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승질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승질 급한 걸로 나타나는 거야. 그쵸. 나는 나만 느긋한 사람이야. 나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난 내가 피인 줄 알았어. 절대.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택도 없는 거야. 맞아요. 나 미친 죄인 거야, 나는. 아니 피는 로봇이 될 수 없어. 그렇지. 누가 사? 그렇지. 피 로봇을 누가 사.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것들이랑 콜라보가 돼서 그리고 상대적인 것도 있는 거지, 식구들이랑. 그쵸. 그래서 내가 친구는 피가 얼마든지 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피가 더 좋아. 나는 더 편해. 근데 가족은 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그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어. 5대 성격 대사. 그때 나 결혼 전이었단 말이야. 배우자의 조건 하는데 내가 전에는 연애할 때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을 좋아했어. 그래야 말이 통하니까. 그쵸. 근데 개방성이 높아서 나쁠 거는 없는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뭔가 보니까 성실성이야. 그래서 아까 저한테 제이랑 제이 그래. 이상형을 다시 생각하라고 제이에게 못 쓸지라. 같이 살면은 이게 여러분 이 성실성이라는 게 질서성이라고도 하는데 깨끗한 거는 모두가 좋아해요. 그거를 얼마나 선호하냐의 차이거든요. 뭔 말이야 하면 아무리 더럽게 사는 애라도 깨끗한 방이랑 더러운 방이랑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라고 하면 깨끗한 방 들어가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내 수고를 해서라도 이게 흐트러지는 거를 못 봐라고 하면은 그 수고를 하는 거고 아니면 괜찮아 뭐 나 흐트러져도 되는데 나 계획대로 안 돼도 되는데 그러면 안 하는 거라.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이게 둘이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둘이 서로 그게 합의가 되면 돼. 청소는 내가 다 할게. 맞아요. 저 듣다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한테 청소하라고 지금 잔소리하는 상상을 잠깐 했는데 너무 가깝대. 약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이라고 해서 다 청소를 잘하는 건 아, 아니에요. 그쵸. 이게 또 제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동생은 제이지만 정리를 안 하는 제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 남편도 제이인데 정리는 안 해. 오. 집안 꼴은 개판이에요. 나 진짜 가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거기는 뭐 애도 셋이고 맞벌이고 하니까 그냥 돈 주고 청소하는 사람 쓰니까 맨날 집 깨끗해. 우리 집보다 깨끗해. 그냥 돈 주고 사람 쓰면 되고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약간 서로에 대해 참아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외부 기준이.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도 맞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제이시고 근데 그렇게 막 미친 제이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는 제이인데 동생이랑 저만 미친 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살면 진짜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건데 근데 이게 편한 점도 있어요. 내가 더러워도 되니까 그치. 내가 막 해놓고 이제 약간 치우기 싫은데 같이 막 예를 들면 저희도 정하기는 했거든요. 초반에 같이 살면서 지금 한 몇 년이지? 한 7년, 6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매주 한 번 뭐 예를 들면 매주 일요일 우리 다 함께 대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뭐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런 거 정하기는 해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그때가 되면 둘 다 약간 싫어. 하기 싫은데 그냥 걔 입장에서 누나가 넘어가주면 오케이 땡큐고 저도 걔가 안 들어오거나 회피해버리면 땡큐. 최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남편 제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 제이고 내가 우리 남편 사귈 때 자취집 놀러 가봤는데 남자 집 치고 되게 깔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됐다 이러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내가 너무 제이니까 루틴도 저는 아무리 노는 날이라고 해도 항상 되게 늦잠 별로 자주 그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나 흐트러져 있는 시간표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되게 강박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되겠다 제이. 들으면 들을수록 루틴대로 가는 게 내가 훨씬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잠을 못 잤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피드를 되게 늘어지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이들은 그렇게까지 늘어지게 잘 수가 없어. 그럼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잠 시간을 근데 보충을 해야 되잖아. 못 네. 잤으면은. 그러면 이날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날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날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숙제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런 부분이라 서로. 그리고 저는 피들이랑 일할 때 나 몰랐을 때 이거 몰랐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P랑 J랑 어떻게 제일 딱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제이들은 이게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그 전에 해요, 일을. 그러니까 왜 그 전에 해? 그 전에 할 필요가 없어요.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에 하면 되는 거야. 심지어 조금 늦어도 돼. 근데 그 전에 해야 마음이 편해. 근데 P들은 그 전에 일을 하려면 되질 않아. 안 돼요. 그냥 일이 되질 않아. 그냥 그 주제가 머리에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주제가 있겠죠? 생각은 계속 하는데 오히려 약간 내 머릿속에서 다 뭐가 짜여질 때까지 절대로 그 한 글자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이거를 미리 할 이유가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 P들은 미리 할 이유도 없고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부감 문제가 아니라 제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간 이게 되게 바트게 하면 그러면은 되게 결과물이 안 나와. 여유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 조사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집필하고 꼭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결과물도 잘 나와요. 불이 떨어지면 능률이 안 올라요. 전 태어나서 벼락치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벼락치기를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요? 전 벼락 인생. 불안해서 그게 안 돼요. 되게 미리미리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 근데 이게 대체로 이거는 일정은 맞춰야 되니까 제이들이 어디가 손해볼 일은 없기는 없어.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너무 제이로 살면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바뀌잖아요. 난 제일 빡치는 게 계획대로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랑 협업을 하다가 분명히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유동적이잖아. 그러면은 중간에 바뀌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어차피 일정 안 됐고 일 안 해놨거든? 난 미리 다 해놨네? 그 일정 바뀌면 나는 헛짓거리 한 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 맞아요. 이걸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제이 분들이.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변수 땡큐. 왜냐면 그게 더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손해볼 게 없고. 맞아. 그리고 이게 좀
그 면죄부가 되잖아요. 그렇지. 이 계획이 바뀌어서 음. 내가 지금 좀 더 여유롭게 뭔가 시간을 더 벌 수 있기도 하고 좀 결과물이 조금 더 떨어지게 나왔을 때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뺄 수 있는 그 변명거리가 생겨서 오히려 더 뭐가 바뀐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제이들이 내가 미리 해놨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네가 미리 해놓은 게 문제인 거지. 누가 미리 하래? 그렇게까지 미리 할 필요가 실제로 없었거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빡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일이 토스토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미리 해서 딱 주는데 쟤는 진짜 맨날 좀 늦어서 주고 받아서 주고 이러니까 나는 아니 좀 미리미리 해두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딱 루틴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다 짜놓는데 피들이 그거를 내가 생각할 때 안 주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일을 해보고 아는 거야. 정말로 일을 펑크내고 그지같이 하고 일정 바꾸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게 피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간이 들대먹는 거고 일을 못하는 거고, 피들도 얼마든지 일을 잘하고 능력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얘네는 일하는 루틴이 피인 거야.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 제이라고 해서 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쵸. 이게 제이가 심한데 일 못하는 애들은 그거야. 그 루틴에 맞추느라고 다른 걸 안 해.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 아,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일할 때 스트레스 그쵸.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 못하는 제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남한테 민폐를 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구나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피드를 많이 이해를 하고 맞춰가게 되었다는. 어머, 너무 훈훈한 마무리. 근데 저도 네. 은비랑 놀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약속 시간에 조금씩 늦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과 저번은 제대로 왔어요. 아니 이거는 일이라서 그런지 안 늦더라고요. 놀 때는 조금. 근데 놀 땐 좀 늦어도 되잖아. 근데 나도 이제 이런 애들을 만나면 저는 안 늦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가지. 그쵸. 이게 저는 지금 주변에 또 피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늦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 가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거야. 시간 맞춰 가면 혼자 손해인 거고, 그리고 한 20분쯤 전, 약속 시간 20분 전에, 얘들아, 먼저 들어가 있어를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먼저 들어가 있는가? 눈치 싸움이 되는 거죠. 그쵸. 미안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다른 조건이 같으면은 성실성이 높을수록 일을 잘한대요. 이거야 뭐. 그거 당연한 그래. 거고. 근데 지능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여기 써놨어요. 난 너만 믿는다. 지능만 믿는다.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겠지. 그쵸. 근자감. 그리고 의외로 되게 약간 지능, 살짝 경계선 지능 있죠. 네. 그런 분들 되게 성실성 높은 경우가 많아요. 루틴대로는 되게 잘해.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지능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 변수에 그쵸. 적응을 딱딱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잖아. 그쵸. 좀 포괄적이기도 하죠. 근데 정해진 일을 루틴대로만 하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질서를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걸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에너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쵸. 루틴이 있으면. 그리고 성실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강박 성격 장애나 섭식 장애가 올 수 있다. 거식증 환자는 모두 성실성이 높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쵸. 거식증인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억제하는 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거든. 그렇구나. 이거 먹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없죠. 먹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그 지능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 자위중, 섭식장애 올 일은 없겠다, 스마일 이렇게 적어. 절제 없고 융통성 많다, 변수는 사랑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강박적으로 조절을 하려는 것도 적당해야지 이거 자체가 너무 목적이 되면 이것도 중독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내 의지대로 풀어놓는 게 너무나 불편한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박적이죠. 그래서 왜 그 MBTI와 그 애니어그램의 관계 원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들 그걸 1번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5대 성격 특성이랑 MBTI 관계 살펴봤고, 뭐 5대 성격 특성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빅5가 다양하게 조합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뭐 외향성이랑 신경성이 조합된 게 낯가림과 수줍음. 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줍어하는 사람을 내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줍어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신경성이 높아야지 되는 부분이고. 저도 수줍 좀 의외로 1시간 수줍은 편. 그쵸? 그리고 그게 8번 특유의 약간 자기 경계도 있고 신경성도 낮지 않으니까.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내향형이어가지고 나 수줍어하고 낯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 근데 내향형인 사람이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말 안 붙이고 괜히 사람한테 말 걸기 불편해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 그거 내향형의 그 남들이 수줍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내가 이 친구를 보면 어디 가서 되게 사람한테 외향적인 애들은 사람한테 말을 잘 붙여. 그 친구 돼서 오고. 괜히. 괜히 그럴 이유도 없고. 뭐 네일 하러 가서 머리 하러 가가지고 술 떨고 있고. 아니 근데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네일이나 머리는 하면서 심심하잖아.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 이거 내일 하러 갔는데 몇 년째 가는 그 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MBTI 잘 꽂혔다고 하면 저한테 갑자기 은비씨 혹시 MBTI가 막 이러길래 딱 저도 약간 느낌으로 저 ENFP요 이랬더니 그분도 나도 그럴 것 같았다고 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 찐 ENFP? 네, 그래서 약간 그걸 되게 재미있게 또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내향인 그 고객들은 확실히 자기가 이런 얘기 했을 때나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도 수다 떠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외향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하고 그리고 특히 F들은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하게 있으면 약간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 사람 뭐 기분 나쁜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EF 아니라도 억지로 그 얘기를 시켜주는 게 있는데 나는 안 해도 돼. 그리고 사실 안 하는 게 더 편해. 좀 조용히 좀 있고 싶고 진짜로 둘이 뭐가 맞아서 얘기가 잘 되면 모를까? 근데 약간 우리 남편이 신경성 되게 높아가지고 어쩔 때는 진짜 나보다 더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 하는데 이이라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막 진짜 전시회장에 가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 작가분 계시고 이럴 때도 있는데 나는 딱 필요한 정보만 얻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도 작가님이니까 뭐 작품 안 좋아도 좋다고 말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작가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저 약간 작품이 되게 좋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약간 모르는 척해요. 그냥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 괜히 수다 떠는 걸 좋아해. 이들이. 맞아요. 그럼 아이들은 괜히 수다 떠는 게 너무나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원천 차단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외향성이랑 성실성, 이거 성실성이 낮으면 당연히 중독이 되기 그러니까 성실성이 낮으면 중독이 되게 쉽지. 왜냐면 충동을 조절을 못하는 거니까 성실성이 낮으면. 그쵸. 근데 이것도 외향성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실성이야. 이게 성실성이 높으면 근데 그것도 성실성이 너무 높으면은 자기 욕구를 제어하는 거에 중독된다고 했잖아요. 네. 거식증 같은.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뭐 내가 욕구가 있어도 성실성이 높으면은 이거를 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욕구도 높고 외향성이 높아서 욕구가 높은데 내가 성실성이 좀 낮아 이러면은 뭔가에 좀 중독되기 쉬운 성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외향성 높고. 네, 그럼 뭐 폭식과 폭음과 부정할 줄 알았는데. 왜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맛도 가고 그 순간 제어가 안 돼가지고 그쵸. 굳이 제어해야 될 필요성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또 8번이잖아요. 맞아. 아니 내가 성실성 되게 높다고 했잖아. 너무 높아서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래서 나는 항상 친구들이랑 먹어도 내가 맨날 술자리를 정리하는 역할이야 늘. 그리고 저 되게 놀랐던 게 술 먹을 때 깨는 약인 네네네. 그거를 되게 시간 맞춰가지고 막 계속 드시는 거예요 옆에서. 많이 좀 먹어보겠다고 오래 좀 놀아보겠다고. 그쵸. 근데 이제 결국엔 위너인 거죠. 저는 저런 거 왜 해? 이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막 가는 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항상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놀다가도 나도 더 놀고 싶어. 근데 그냥 그 순간 다들 술 취하면 다 정신 없잖아. 나도 많이 먹었지만 자 이제 심하이 하자 이렇게 항상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랑 술 먹는 애들이 너무 편안한가 봐. 저 언니가 알아서 정리해줄 거니까. 진짜 인생에 이렇게 막간적이. 그래서 오히려 나랑 술 먹는 애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애들이 많아. 와, 저 진짜 저번에 같이 마셨는데 저 혼자 진짜 맛이 갔어요. 근데 제가 주량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적이 되게 없었대.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심지어 병원 아파서 그 다음날에 술병 나서 병원 갔잖아요. 인생 최초로 그러니까. 20대지 지금? 근데 20살 때도 안 해본 그 짓을 선배랑 술 마시면서 둘이 마시고 무슨 술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유독 나랑 술 먹고 너무 과음해가지고 개고생하는 애들이 꽤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나랑 있으면은 아 내가 정신줄 놓고 마셔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나 봐. 그 외에 엄마 프리패스. 약간 그런 그런 것처럼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이거 내가 너무 정리해줘도 안 되겠네 싶었어요. 그리고 친화성이랑 신경성이 콜라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신경성이 높으면 사람 만났을 때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한데 신경성이 똑같을 때 친화성이 높으면 오히려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하게 생각한다? 응? 뭐냐 하면은 물론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람들이랑 만나면 잘하지. 근데 내가 주변에서 보면 제가 친화성 바닥이고 신경성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인간관계를 내가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도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필요해서 만나면은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신경성이 높지 않아도 친화성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되게 배려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난리야. 만나면 너무 좋거든? 저 그 배려하고 해서 벌써 피곤해졌어요. 본인은 피곤한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은근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오히려 더 그쵸. 네, 다른 질병도 올 수도 있고 너무 뛰어난 경우에 맞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배려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내 되는 말이. 일이에요.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불러내는데 이 사람은 나가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 다 신경 써야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또 나는 나가야 되면 나도 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화성 높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신경성이 높으면 나도 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심지어 신경성도 나아져. 근데 나랑 이렇게 있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피곤해하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나가기 전에. 근데 또 만나고는 싶어. 이게 뭐냐면 친화성이 높잖아요? 채워져야 되는 욕구야, 이게. 그쵸. 그래서 사람 만나서 부둥부둥 해야 탱크처럼. 되고, 뭐 이런 좋은 얘기 들어야 되고, 그쵸. 웃음을 나눠야 되고, 이러기는 하는데 가면 또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의외로 사람을 어려워하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이 복잡하다. 복잡해. 진짜 복잡해. 나같이 아예 다 낮은 사람은 필요성도 없지만 나가면 그냥 하니까 나가야 되면 나가는데 여기서는 너무 사람 좋아하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신경도 심지어 높지 않은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 맞아요. 생각보다. 그게 제 얘기였군요. 너도 거기 소환이고. 내 얘기인가? 글쎄, 이런 애들이 의외로 그래. 왜냐면 가면 또 이제 다 하고 와야 되니까. 잘해야지 되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말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가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약간 요즘에 저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고백했는데, 나 요즘 분열 방향 같아. 이러면서. 8번 분열 방향 5번이잖아. 네, 그래서 나름 에너지 세이브하는 중이라. 에너지, 그래서 저는 나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분열 방향으로 가나? 이런 성찰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적 본능이고 나가서 뭔가 외향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 욕구가 이만큼 있는데 사실 그럴 상황도 아니거니와 다른 집중할 게 더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막상 또 제 이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해서 나갔으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친구들 얘기에도 막 정말 웃으면서 잘 받아서 이들이 원하는 또 친구의 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올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F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MBTI랑 5대 성격 특성 관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례들이 이제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피드백 주시는 거랑 또 이제 제가 앞으로 그거 참고해서 또 얘기 많이 나눠봐가지고 또 이제 얘기할 만한 좋은 주제가 있으면은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게스트 출연하셨는데 오늘 좀 어땠나요? 네, 오늘 확실히 저번에 나왔을 때보다는 좀 편하게 적응을 했나 봐요, 저도. 이 자리의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얼굴 자신 있는 각도? 근데 딱히 의식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그것도 처음에 사실 좀 제가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기도 했고 뭔가 저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안 해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쪽에서 많이 사람을 촬영을 했던 그거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거 있으면 또 어떻게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쵸. 근데 제가 우기지. 또 우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도 별로야. 나 가운데 앉혀줘. 제가 또 그때그때 제가 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무 말 마무리.